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셈 세계에서 정말 흥미로운 두 프로젝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진 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 인터링크 네트워크인데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 둘이 과연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6천만!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건 뭐 거의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두 인내심을 갖고 자신들이 모은 파이가 진짜 가치를 갖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커뮤니티가 파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그럼 이 거인이 가진 잠재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정말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쌓아올린 이 방대한 커뮤니티야말로 파이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바로 시드라 은행인데요.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이슬람 은행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어쩌면 이 파트너십이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던져왔던 질문, 대체 우리가 모은 파이 어디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대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드라 은행이 내세우는 이 혁신적인 금융 모델, 그러니까 이 윤리적 금융 엔진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시드라 은행을 이해하려면 리바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이자를 받거나 주는 걸 금지하는 이슬람 금융의 원칙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이윤을 내는 상품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교환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철학 때문에 시드라뱅크는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이랑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라바하라는 방식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차를 사고 싶다고 해봐요. 일반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시드라 은행은 그게 아니라 은행이 직접 그 차를 사요. 그리고 나서 미리 약속한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여러분에게 되파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돈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를 파는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사업할 때는 더 재밌어요. 무샤라카라는 모델을 쓰는데 이건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아니라 아예 여러분의 사업에 같이 투자하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사업이 잘 되면 약속한 비율대로 수익을 같이 나누고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손실도 같이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과 보상을 함께 나누는 진짜 동업자 관계의 금융인 셈이죠. 자, 이제 이 두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시드라 은행이 바로 그 윤리적 금융 엔진이라면 파이의 6천만 커뮤니티는 그 엔진을 쌩쌩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연료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수조 달러 규모의 이슬람 금융시장에 파이오니어들이 자기가 채굴한 파이코인으로 직접 참여할 길이 열리는 거죠. 단순히 상품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이 모든 게 AI가 알아서 운영하는 자율뱅킹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파이 메인넷은 몇 년째 계속 미뤄지고 있고 핸드폰으로 버튼만 누르는 채굴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비판도 끊이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경 없이 움직이는 탈중앙 은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각 나라의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골칫거리일 수 있어요. 불법 자금 세탁을 어떻게 막을 건지,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건지 이런 거대한 숙제들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2막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 AI 시대를 위한 신뢰, 그 자체를 만드는 인터링크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인터링크의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온갖 보세,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가 넘쳐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오직 진짜 인간만이 활동할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를 만들겠다. 바로 이게 인터링크의 선언인 거죠. 아니, 그럼 진짜 인간인지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총 3단계인데요. 첫째, 생체 인식 스캔으로 당신이 사람인지를 일단 확인하고요. 둘째, 라이브니스 체크라고 해서 이게 녹화된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는 걸 검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써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민감한 얼굴 데이터를 그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으면서 네, 이 사람은 검증된 진짜 인간입니다 라는 사실 하나만 딱 증명해 주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키는 거죠. 기존 방식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신원인증, KYC는 뭐랄까, 우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모든 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해킹당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인터링크는 아예 그 바구니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암호화된 증명서만 딱 발급해주는 거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인터링크는 시작부터가 좀 다릅니다. 구글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고 미국의 쟁쟁한 VC들한테 투자도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최종 목표를 미국 증시 상장으로 잡고 모든 과정을 규제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팀이나 투자자들 물량도 15년에 걸쳐서 조금씩 풀리게 설계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이제 쓸쓸히 두 프로젝트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어쩌면 이 둘이 향하는 목표는 같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파이와 인터링크는 서로를 이겨야 하는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웹3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들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파이와 시드라 전압은 커뮤니티와 믿음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6천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그들의 가장 큰 무기죠. 반면에 인터링크는 인프라와 신뢰에 집중합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규제 준수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한쪽은 비전을 보여주면서 밑에서부터 성장하는 풀뿌리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기관의 투자를 받아서 위에서부터 실행해 나가는 전략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가장 현실적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고 다른 하나를 버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파이는 계속 채굴하고 인터링크로 당신의 웹3 신원을 구축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양손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파이는 어저께 하루에 버튼 한번 누르는 거잖아요. 큰 노력 안 드니까 꾸준히 채굴하면서 미래에 대한 옵션 하나를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터링크 지갑을 다운받아서 인간증명까지 딱 맞춰두는 거죠. 이건 뭐랄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웹3 신원 인프라에 미리 발을 담가두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시드라뱅크 같은 서비스가 신원 인증 수단으로 인터링크의 인간증명 기술을 채택한다면요? 와, 그럼 커뮤니티의 힘과 기술적인 신뢰가 딱 만나는 거니까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 가능성을 보고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AI와 봇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 시대에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어쩌면 코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검증된 진짜 인간인 당신 자신인 거죠. 파이와 인터링크라는 이 거대한 실험에 현명하게 양손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웹3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